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인데 어디서 헌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납득하기 힘든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은 헌법학자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 계몽주의 철학가들 등등이 나오면서 왜 이 삼권을 만드냐면 예전에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의회가 생기고 또 이렇게 생기면서 그럼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을 견제하려고 그러면 이 행정권과 그 다음에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 여기가 삼권이 우리가 정립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솥단지도 보면 다리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정립할 때 3개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몽테스키에라든지 이런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한 단체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모두 장악하면 필연적으로 독재와 폭정이 발생한다. 이야기를 이미 1748년 법의 정신에 몽테스키에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분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바로 히틀러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들을 왜 안 뽑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들도 뭐 어떤 나라에는 선거로 선출하기도 해요. 근데 판사라는 직종은 고도의 법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를 예를 들어서 선거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다 죽이겠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라는 고도의 훈련된 이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의술을 행하는데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전문가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법부 독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의 사례를 보시면 아마 절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시냐면 이분은 그래요. 서열이 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 서열이 우선이다.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출 권력만 할 경우에 이게 독재를 할 경우에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독일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우리 만들었어요. 1987년도에. 왜? 대통령 당신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어. 탄핵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을 9명의 헌법재판관이 직을 탄핵시킨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근데 그걸 하지 않습니까? 즉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됐지 않습니까? 9명의 재판관이 2천만 명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왜? 헌법재판관이 보기에 이 사람은 헌법을 위반했다 라고 판단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탄핵에 가장 큰 수혜를 누린 분 아니에요? 그 탄핵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지면서 본인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선출 권력이 최고야. 왜요? 자기가 선출됐으니까. 아니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못해요? 대통령 탄핵 못합니까? 정말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뻔히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법원도 판결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자격을 상실하는데 선출된 사람은 최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안 그래요. 여당이 딱 되니까 선출된 내가 1등이지. 2등은 국회의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 만들고 하니까 너네 따라.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는 많은 헌법재판 전문가들이 다 한 목소리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책도 내고 뭐 활발하게 이제 방송도 나오시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서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딱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제가 한번 헌법을 봤어요. 우리나라 헌법 101조입니다. 101조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은 즉 어떤 사람을 판결하고 내릴 수 있는 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를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변호사들이 선출한 3인, 그 다음에 이 법원의 3인을 주는 9명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서요, 법원에 가시면 법원의 판사들 추첨을 랜덤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무슨 뭐 건축 관련 전담재판부, 그 다음에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이거는요, 특정 사건에 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특정한 사건을 특정한 판사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읽어봐야 될 헌법 조문입니다. 그 다음 조문은요, 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하여 심판한다. 왜 독립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민주당 너네들이 이 사람 임명해 저 사람 임명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독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영배 전 헌법재판소 이야기는 간명합니다. 헌법을 읽어보시라. 옛날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판결에 굉장히 좀 못마땅한 일이 있었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아니 대법원장 말이야 이거 지금 사건 뭐 문제 많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김병로 선생이 딱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억울하시면 항소하세요.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 그겁니다. 파기환송, 억울하시면 재상고하세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할 게 아니고 아니 내란재판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 억울하면 항소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항소해서 또 다투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몰아내라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로 선생의 이야기를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억울하면 항소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누구도 특혜를 받지 않는 법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참 사법부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이야기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